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 김기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시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 및 과제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에서 재난 발생 현황이 어떻고 그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부산광역시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주제인 재난회복력이 무언지, 그게 개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럼 현재 부산시에서 이제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재난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집중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좀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기술이나 정책 개발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재난 회복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재난 발생 현황 및 특성이 되겠고요. 먼저 자연 재난을 보면 요 왼쪽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7대 특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부산의 자연 재난 피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서울 다음으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가운데 표를 보시면 이제 재난 피해, 재난 유형별로 이제 재난 피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풍수에 의한 재산 피해가 거의 그냥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이제 태풍의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가장 많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상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부산 많고요. 울산도 꽤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경로에 있는 곳이 좀 많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이 기간이 이제 2014년부터 23년까지인데 요거를 좀 기간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해봐도 인명 피해도 거의 1, 2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재산 피해는 거의 항상 1등 가장 많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 부분을 보면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교통사고라든지 뭐 화재, 폭발, 그리고 산업재난 사고 같은 것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재산 피해는 화재나 폭발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신종재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위험이나 우려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중밀집 인파 사고라든지 뭐 자전거 사고, 최근에 이제 PM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절대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설물 재난 사고, 감염병, 뭐 산업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위험이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 이제 0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재난이 사회 재난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체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10개 중에 4개가 부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화재 위험도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 이제 노후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율도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재난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 체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있고, 옆에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긴급구조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 다음 유관기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면 뭐 본부장,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지휘부가 있고요. 그 다음 분야별로 13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징후 감지서부터 해서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이제 초기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판단들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대응 복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에 이제 기초가 되는 이런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좀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2021년도에 이 관련 연구를 하면서 그 전에도 재난 회복력, 뭐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과연 재난 회복력이 뭐냐, 리질리언스가 뭘까라고 고민을 기존에 이제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결국에는 리질리언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개념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봤는데 거기서 항상 요 연구를 인용을 합니다. 이 73년도에 있었던 연구를 인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리질리언스의 개념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생태계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구분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시스템이 일시적 장애 후에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기능이 저하됐다가 회복되는 능력, 빠르게 회복되는 능력, 이걸 안정성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회복력은 이제 시스템의 지속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태계를 상상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생태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장애를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나 상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 충격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을 때 다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회복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안정성은 얼마나 덜 기능이 저하되고 빠르게 돌아오느냐, 그리고 회복력은 이 저하되는 사실 수준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충격이 사라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공학적인 회복력은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들을 보면 뭐 기관 공동체 등 사회 구성 단위가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재난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능력이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는 뭐 사회 시스템이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사상에 대처하고 이제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변화돼서 학습하면서 적응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제 분야로 넘어오면서 회복 탄력성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충격이 왔을 때 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그게 끝났을 때 이제 평형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는 이런 전통적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전통적 개념에 적응, 학습, 그리고 불확실성, 미래 재난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서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이 키워드들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재난 회복력은 손실의 최소화, 충격 흡수, 그리고 적응과 학습, 환류를 통한 미래 재난 대비 이렇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들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인데요. 요 수정을 했는데 이게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있다가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충격이 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복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충격을 처음에 흡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이 발생하면 그 충격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그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적응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적응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환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의 이런 내용들이 평상시에 이제 계획을 통해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재난 회복력의 활동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R4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성, 중복성, 자원 부존성, 신속성. 이 중복성은 뭐 중복성이라고도 하고 이 가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이제 R4 전통적인 R4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 갖고만 안 된다. 그래서 5개를 제안하는 연구자들도 있고 6개를 제안하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모아보면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강건성, 중복성, 자원부존성, 신속성, 지역 경쟁력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강건성은 뭐 재난에 의한 외부 압력에 견디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외성은 뭐 재난 충격에 의해서 어떤 기능들이 손상됐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자원 보존성은 우리가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를 수행하느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속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르게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지역 경쟁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난 회복력 삼각형, 리질리언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그림인데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이걸 리질리언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요소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이 이 트라이앵글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설명한 그림이고요. 그 강건성은 뭐 기능의 저하 시점이나 시점을 지연하고 정도를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제 견디다가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가외성은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 기능의 저하 속도나 정도를 저감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자원 보존성과 신속성은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지역 경쟁력은 이제 더 나은 상태의 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란 선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충격이 발생하면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건데,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 빨간 선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늦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그 피해를 적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됐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회복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뭐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사물 인터넷이나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표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이런 컨텐츠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화면상에서 구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산시 재난 상황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무원 재난 담당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이제 이거는 도시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은 일반인 시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침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평상시에 다양한 관측 자료, 그리고 뭐 어떤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되겠다 그런 예상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침수 이력, 그리고 대피소,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현재 비가 얼마나 오고 있고 어디가 침수되고 있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있는 곳에서 대피소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들을 보고 미리 이제 정보를 숙지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건 폭염과 관련된 겁니다. 도시열성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관측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제 표출해주고, 요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것들을 각 부서에 전파해주는 용도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제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 정책 개발을 통한 재난 회복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순환 회복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불투수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산지가 되게 많습니다. 급경사지가 많고 저지대가 많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불투수층하고 급경사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표로 유출이 되게 되고, 그게 저지대에 쌓여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수가 발생할 때 그
그 떨어지는 그곳에서 땅으로 침투시킴으로써 지표율을 좀 저감시켜서 풍수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뭐 도시계획이나 물기술 분산업, 물순환 이런 분야에서 뭐 법정계획이나 제도, 실행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처럼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배수를 시키는 것처럼 우수광거나 빗물 펌프장, 하천 이렇게 통해서 빠르게 배수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 유역에서 물그릇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건전한 물문화 조성을 위해서 뭐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인데요.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재난관리, 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조금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다고 다 스마트 재난관리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 기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재난의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 분석 단계별로 뭐 재난 위험 관리라든지 그 뭐 재난 교육 훈련 그리고 안전 점검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뭐 재난 원인 피해 평가 및 한류 이런 부분에서 좀 스마트 기술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스마트 통합 재난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원에서 R&D 과제로 다른 이제 연구진들과 같이 수행하려고 다른 기관의 연구진들과 같이 수행하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이거를 그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하천으로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펌프장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선 이제 물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퍼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펌프장의 시설의 상황을 관계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하천이라는 것으로 각 시설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는 것보다는 이걸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금 더 침수 피해를 줄여보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서 이게 비가 실제로 오면요. 지금도 계속 이 시스템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까지 온 강우가 이렇고 앞으로 10분 후에 이렇게 침수될 거다. 20분 후엔 어떻게 될 거다. 30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걸 예측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향후에 이제 침수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재난의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R5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강건성, 가외성, 자원부종성, 신속성, 지역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재난의 충격을 흡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환류를 시키는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미래 재난을 대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책 방향으로 재난 충격으로부터의 시스템 유지 그리고 시스템 발전을 통한 미래 재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유지랑 미래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런 수단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수단들을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적 강건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선을 이 빨간 선으로 좀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